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일 최병욱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비명계 낙천 의원들의 모임이죠. 초일회 초청 특강에 나섰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 물론 특강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 이게 특강 주제입니다. 물론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나 그러면서 현 국내 정세에 관한 본인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등장 이후의 한미 관계 이런 거야 우리의 관심사항도 아니고, 아마 그 부분은 김부겸 전 총리의 관심사항도 조금 2순위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 정치권 전체라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난 2년간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서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하고 싶은 김부겸 전 총리의 속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야말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을 초청해 준 데가 최일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명계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일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개인에게 닥친 정치적 역경에도 이렇게 함께 논의하면서 나라와 당에 대한 여러 걱정을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믿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저께 그 특강의 주제는 미국 대선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이 특강은 오래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1일에 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 10일에 선거가 나오고요. 11월 25일에 의정교사 선고가 나왔는데, 의정교사 선고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마 당초 이 특강을 정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다 피선거권 박탈 유죄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런 전망 아래 이 특강을 기획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럴 경우에 본인이 대안의 가능성을 뭔가 띄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 기획이 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강행했죠. 그 얘기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권 행보는 여전히 계속된다. 이게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오해를 받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는 걸 표시하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부겸의 대권 행보 얼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전부 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형이 나왔다면 김부겸 대권 행보 1.0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가 되겠죠. 물론 거기서 나 출마할 거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대권 행보는 일단 절반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그게 한 0.5 정도 된다. 1이 완벽하다면 0.5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취소 안 하고 강행했다는 메시지가 나는 대권 행보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목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일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까 했던 거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개개인에게 닥친 정치적 역경, 그거는 이재명에 의한 국회의원 공천, 낙천, 탈락, 이걸 얘기하는 거죠. 초일회 멤버는 비명계 낙천 의원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재명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친명계를 이재명 대표가 대거 공천하다 보니까 밀려난 것 아니냐, 그걸 정치적 역경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걱정을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믿음직하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직하다. 이 믿음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은 앞으로 비명계 낙천 의원들,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를, 그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친명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비명계의 도움을 받아서, 어차피 민주당은 지금 친명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비명계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 재개는 이미 선언했고, 대권 행보를 가져가겠다 하는 신뢰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 신뢰가 저는 대권 행보 전체를 1로 본다면 한 0.2 정도는 된다. 그래서 제가 0.5에 0.2를 더해서 0.7, 대권 행보 0.7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이거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완벽한 대권 행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한 정도는 이재명 체제가 균열이 지금 간 겁니다. 하나는 징역형 집행유예, 하나는 무죄지만 여하튼 징역형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중교사 혐의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그 1심 판결, 무죄 판결이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은 2심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2심 재판에서도 계속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2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1심에서 두 개 다 피선거권 박탈 유죄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에 대비해서라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런 식의 본인 나름대로의 대권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삼총 삼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명의 총리 출신과 3명의 김씨. 삼총 중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사람은 이미 의지를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젊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의지를 보였다 하는 거에 우리가 눈길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김이라고 한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중에서는 가장 오래전부터 이재명 체제에 맞서는 본인 나름의 대권 행보를 가져가고 있죠.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0.7, 0.6 정도는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친문과 비명계 인사들을 경기도 수뇌부에 대거 포진시켰죠. 그게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삼총 중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삼김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앞서가고 있다. 그럼 나머지 2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일단 12월 초에 들어온다고 귀국한다고 했는데 미국 가서 미국 대선 이런 상황 지켜본다. 지켜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마 조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정도까지는 좀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권 행보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은 일단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총 중에서는 김부겸, 삼김 중에서는 김동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고 있고, 그 한 단면이 어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